네, 닥터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정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방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쌀쌀한 요즘 두꺼운 옷으로 체형을 가리기가 쉬워서 여름 내내 관리했던 몸에 소홀해지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이어트는 계절에 따라 무리하게 몰아서 진행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문이나 몸의 건강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데요. 결국 요요 현상을 막고 체내 순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하고 꾸준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방 다이어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방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참 숙제죠. 그것도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 정말 이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인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한방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다이어트 전에 그 동기가 되는 비만부터 알아볼게요. 비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비만이란 피하 지방을 비롯한 체내 지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단순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량의 문제인 것이죠. 저체중이나 정상 체중이어도 체지방량이 표준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도 체지방량이 표준 범위면 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비만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비만 진단은 보통 BMI, 즉 체질량 지수와 체성분 분석, 인바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BMI부터 알려드리면요. 네. BMI는 체질량 지수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25 이상부터 비만이라고 진단하고요. 특히 BMI가 27 이상이면 성인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체지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바디 검사가 필수일까요? 그렇죠.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체중은 정상이거나 저체중이라도 체지방량이 표준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과체중이라도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량이 적으면 비만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검사를 통해서 이 비만이라고 진단이 되면 무조건 다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궁금해요. 네, 흔히들 체중이 표준 체중 이상이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바디상에서 과체중 강인형의 경우 보통 운동선수에게 많은 타입인데요. 다시 말해 체중이 표준 이상이고 근육량도 표준 이상이고 체지방이 표준인 경우는 따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체질에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흔히들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고 아무리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 체질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태음인이 비만이 되기 쉬운 체질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로 골격이 크고 장대하죠. 식욕이 강하고 흡수율은 좋지만 그에 반해 배출률이 낮아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특히 복부 쪽 비만이 되기 쉬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질을 떠나서 기혈순환이 좋지 않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누구나 비만이 되기 쉬운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혈순환이 좋지 않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거는 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타고나는 건가요? 네, 타고나길 약하게 타고나는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선천지기 부족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음주,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문제, 수면 문제 등으로 오장육부 혹은 특정 경락이 약해지고 불균형이 생기면서 기혈순환이 좋지 않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겠어요. 당연하죠. 일단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네.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 심혈관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증가해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둘째로는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죠.
비만한 사람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은 3배 이상 높습니다. 셋째로 대사증후군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내당능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이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넷째로는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쪽 관절에 무리를 줘서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수면무호흡증후군, 지방간 등이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결국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다이어트도 부위별로 방법이 다르잖아요. 왜 상체 위주의 방법이 있고 하체 위주의 방법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조화 및 건강이 기혈순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장육부에 부조화가 드러난 경락상의 부위나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쉬운 복부나 하체 쪽의 다이어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 복부요. 정말 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또 퇴근해서는 회식을 하다 보니까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부 비만은요, 진단 기준과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여자는 85cm가 되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남자의 경우 군대에서 제대한 후 또는 결혼 직후에 발생하기 쉽고요. 여자는 복부 비만이 되는 시기가 폐경기 이후가 많은데요. 체내 지방은 그 분포에 따라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내장 지방, 즉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체각 내에 축적되는 지방의 축적이 심할 경우에는 당뇨, 간상동맥 질환,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수면무호흡 증후군 등의 건강 위험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장 비만을 복부 비만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량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체질량 지수보다 심혈관 질환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